HR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분야도 굉장히 전문적일 수 있겠다라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잘 알자라는 뜻으로 만든 주식회사 알자의 대표 겸 타입캐스트라는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는 네오사피엔스의 이태화라고 합니다. 대학교 때 응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서는 경험을 했었고요. 무대에 서면서 공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실제 관련된 업체들도 직접 섭외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뭐 연출하고 공연까지 하고, 그때 그 경험들이 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연결되거든요. 응원단장을 하면서 응원 단원들을 이끌어야 되기도 했고, 무대 위에까지 확장하면 이제 거기 있는 관중들을 막 이끌어야 했었죠. 그래서 과연 리더십이 뭘까?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그때 하게 됐고, 교양 과목으로 리더십을 검색했는데 셀프 리더십과 비전 만들기라는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전문 코치님이셨고, 그래서 또 코치는 뭐지? 리더십을 잘 향상시켜줄 수 있는 코치란 직업이 있나? 이렇게 관심이 옮겨지면서 코칭을 배워서 리더십을 코칭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리더십 교육 분야로 옮기게 됐고요. 누군가를 잘 코칭해서 그 사람들의 커리어 개발을 돕고 싶었는데요. 코칭을 배우다 보니까 멘토 코칭을 제가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 멘토 코치님들이 네 꿈은 뭐야? 앞으로 너의 커리어는 어떻게 개발하고 싶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커리어를 개발하려고 해?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누군가 잘 코칭하려면 나부터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릴 때부터 꿈꾸던 배우의 커리어에 도전하게 됐고, 그때가 3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로에 가서 청소하면서 연기를 배우고 있었고요. 배우로서의 활동과 그리고 코치로서의 활동에 뭔가 접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인사이트를 책으로 잘 정리해서 인생 연출이라는 책도 펴내게 됐었습니다. 리더십, 코칭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사실 HRD 영역에 좀 가깝거든요. 계속 그쪽 공부를 했었고, 학문적으로 리더십을 공부하고 싶어서 리더십을 전공하는 대학원을 갔습니다. 경영대학원으로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공부하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코칭하고 이런 영역들이 HR 분야로 좀 확대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오사피엔스라는 회사와 연결이 돼서, 인연이 돼서 처음에는 외부 컨설턴트 입장에서 가볍게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내부의 직원 좀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특히 조직 개발이나 조직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HR을 채용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같이 일을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잘 핏이 맞아서 풀타임으로 전환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전공은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배운 것 중에 남아있는 말이, 그 건물에 철학이 담겨 있으면 건축이 되고 철학이 없으면 그냥 건물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조직 문화도 그 조직의 문화에는 조직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이 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철학이 담긴 공간을 디자인하는 건축이랑 조직의 철학을 잘 반영해서 디자인하는 조직 문화 관련된 일, 이것이 비슷한 일 아닌가. 공부를 할 때 배웠던 것과 조직 문화를 구축할 때 많은 접점들을 찾아서 일을 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인생 연출에서 좀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은 개념은 이중적 현존 개념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무대에 서 있는 배우로서의 나가 있고요, 배우로서의 나를 보는 내가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라는 존재가 무대 위에서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더블 이그지스턴스, 이 표현이 이중적 현존으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이제 저는 리더십 공부를 먼저 했었으니까 코칭이나 리더십 공부를 할 때 배웠던 셀프 어웨어니스 이런 개념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야는 다르지만 자기 관리, 셀프 리더십, 자기 개발, 자기 경영, 어떻게 표현하던 간에 자기를 잘 이끌어가는 힘의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상의 상황으로 대입해 본다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인터뷰하는 이태화가 있고 인터뷰하는 이태화를 보는 이태화가 있거든요. 이 두 개의 내가 사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나를 알아차리는 게 셀프 리더십의 핵심이거든요. 인지심리학이나 뭐 뇌과학 분야에서도 진짜 나와 가짜 나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해요. 진짜 나 이런 거는요.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이 이태화라기보다는 인터뷰하고 있는 이태화를 보는 이태화가 진짜 나에 가깝거든요. 그 내가 나를 이끄는 게 이제 셀프 리더십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해요. 아, 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에 벌써 또 내가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개념을 정리하지 않았을 뿐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된 표현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이해할 때도 사실 이 개념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할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셀프 리더십이라고 리더십 뭐 이론이나 리더십 개념으로 제가 설명하긴 했지만 그냥 일상의 용어로 풀어본다면 자기 관리에도 이 개념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과 목표를 뭔가 다시 설정해야 된다면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나? 이런 어떤 불확실성 또는 확신이 좀 없어진 뭔가 계기나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계기나 원인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고민을 왜 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시작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계기와 원인을 잘 정리했다면 이제 그래서 나는 결국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까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인생이라는 큰 단위로 전체의 그림, 인생의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인생을 이런 방향성을 갖고 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좀 먼저 고민하다 보면 향후 10년 동안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게 좀 정리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 당장 1년 동안은 어떤 방향성을 내가 갖고 무언가를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좀 큰 단위부터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이제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초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표의 목표 같은 건데요. 목표의 상위 목표? 이런 개념을 초목표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목표만 있으면 그 목표는 사실 이제 어떤 기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기한 동안 뭐 심지어 이뤘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다음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목표는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지?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목표의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목표의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상위의 목표를 고민하다 보면 심지어 가장 작은 단위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위 목표를 향해서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래서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을 갖고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초목표라고 하는 게 없으면 결국 이 목표를 내가 왜 이루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당위성도 찾기가 어렵고 목표 달성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다음을 다시 설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 목표가 다 끝났을 때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초목표를 먼저 설정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부산에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HR 관련된 교육을 하루 종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창업해서 대표로서 뭔가 막 경영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CFO 뽑으실 거죠? 네. CTO도 필요하시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잘 하려면 뭐 CSO도 뽑으셔야겠죠? 네. 근데 CHRO 뽑으실 생각이 있으세요? 이랬더니 아무도 아니요. 그거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HR 직무를 하는 사람들을 뭐 좀 무시한다거나 그 역할을 등한시한다거나 단순히 이렇게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거론된 그런 기술 전문가나 뭐 재무회계 전문가나 전략, 사업 비즈니스
또는 프로덕트, CPO, 프로덕트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각각의 다른 직무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HR은 그들만큼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 당연히 CHRO도 있어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어쩌면 그동안 HR 하던 사람들이 만들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저는 냉철하게 해봤거든요. 그러면 그건 왜 그럴까? 보면 그 직무 특성상 사실 누구나 한마디 할 수 있는 일들이긴 해요. 대부분의 용어들을 다 아는 용어들이고, 예를 들어 저는 리더십을 전공하고 리더십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HR 하다 보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이슈거든요. 그런데 리더십에 대해서 한 말씀 하라고 하면 누구나 해요. 심지어 그냥 신입사원들도 한마디씩 다 하거든요. 전혀 HR과 관련 없는 직무더라도. 그래서 누구나 한마디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뭔가 전문성을 보여주기도 되게 어렵고, 이 사람 진짜 HR 전문가야 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HR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아니야, 이 분야도 어쩌면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영역일 수 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반대로 그렇게 하려면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그때는 저는 못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인사조직 분야에도 당연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고 수많은 논문들로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 분야도 굉장히 전문적일 수 있겠다라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논문도 많이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훌륭하신 분들이 이쪽 분야에도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전문성을 좀 쌓으면 더 잘했을 수도 있겠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인 것 같아요.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고, 그래서 뭔가 인간에 대한 호기심, 인간에 대한 탐구정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성장도 빨리 할 수 있고, 일하는 것이 힘들긴 하겠지만 덜 힘들고 조금 더 재밌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호기심, 사람에 대한 탐구정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일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그리고 선배님들이 걸어간 길 이상의 굉장히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HR도 People Analytics라고 해서 PA 영역들도 굉장히 지금 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에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어떤 문제나 현상들을 데이터로 분석하거나 이런 일들도 많이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면서 HR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영역들이 많이 열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HR을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래의 HR러들이 어떤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해야만 할까? 그리고 나는 HR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영역으로 조금 더 전문성을 확보하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좀 더 행복하게 일하고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